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지장간 속의 기운이 무엇을 뜻할까 입니다. 제목이 갈수록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업로드 할 때는 지장간 뭐 이렇게 올려볼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요, 우리가 이 사주 명식도요, 사주 팔자도요, 우연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간 속의 기운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경금일간인데 개축년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요, 축토가 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계수가 상관이 됩니다. 자, 이 식신상관은요, 합쳐서 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언변이나 기술 혹은 표현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언변이나 기술이라고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예술, 저는 그 상담 오시는 직군 분들이요, 좀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하고 교수님들, 네, 분들이 정말 좀 많이 와주세요. 근데 이제 작가분들이나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언변이나 기술을 쓰세요 그러면은 조금 그래 하시는 걸 제가 미세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언변이나 기술하고는 표현, 네, 표현을 이렇게 쓴다라는 뜻이고요. 연간에 있으니까요, 연간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대외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대외적으로 언변이나 기술 혹은 표현을 쓴다는 얘기겠죠.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서요, 제가 이게 그래도 1월 1일인데 삐뚤어지게 쓰면은 왠지 1년이 삐뚤어질 것 같아서 다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경금, 네, 도마카가 경금, 계수, 축토. 네. 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럼 상관, 이렇게 있죠. 그럼 언변이나 기술 혹은 표현을 쓴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밑에 정인이 있어요. 정인이 뜻하는 거는요, 배우다, 가르치다, 자격, 라이센스를 뜻합니다. 자, 이제 지장간을 한번 볼게요. 요 안에 개, 신, 기가 있어요. 자, 개수는 상관이죠. 이 상관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올라왔냐면요, 정인으로부터 올라왔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배운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또는 내가 자격을 갖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언변이나 기술 혹은 표현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안에 겁재가 있죠. 겁재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될까요? 요 겁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 또는 자격을 갖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병화일간이고요, 무오가 있습니다. 그럼 요 안에 병기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화는 저한테 겁재예요. 그러면은 아까 앞선 것처럼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 갖추고 그게 아니죠. 아까 전에 정인 속에 겁재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찾아와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연주니까요. 연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병화는 비견이에요. 그 안에서 동료가 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기토는 상관이에요. 상관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변, 기술 혹은 표현. 그러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변이나 기술이나 표현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네,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신금일간이 있는데 뭐 기, 묘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대표적인 공간이 여기가 편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편재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가불목, 편재, 정재가 있어요. 정재, 편재가 있어요. 그럼 이 재성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편인은 어렵지가 않죠.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 또는 편인도요, 배우다, 가르치다도 됩니다. 배우다, 가르치다.
자, 그리고 이 편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편제는 결국에 편관을 생합니다. 강한 관성. 강한 관성 속에 요 안에 정관도 있고, 정제는 결국에 정관을 생하죠. 편제는 결국에 편관을 생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편제 자체를 어떤 확장 그리고 운영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제 자체를 관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편제에 있다고 확장하고 운영하고 뭐 정제에 있다고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성에 관해서는요, 편제가 있다 그러면 편관으로 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정관이 있다 그러면 정제에서 정관으로 이어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간목일간인데 을, 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을목은 겁재가 돼요. 그럼 벌써 얘기 나왔죠?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 만나야 되는 일을 하신다. 자, 유금은요, 정관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직장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요. 사람들인데 좀 지체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지체 높은 분들.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항상 이렇지는 않고요. 네, 항상 이렇지는 않고요. 그냥 직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 안에 이제 경신금이 있죠. 그러면 경금은 편관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중에 진짜 강한 관도 찾아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그럼 강한 관이 뭐냐? 지체 높은 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남성 대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관은 남자를 뜻하니까요. 물론 남자 명식에서 이렇게 관이 있으면 그냥 직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실 때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래요. 또 뭘로 해볼까요? 뭐 임수일간이다. 임수일간인데 안 나온 게 뭐가 있죠? 병, 인. 그럼 인목이 식신이에요. 아, 또 식신이네. 그럼 언변이나 기술 혹은 표현을 활용하시는 분, 그리고 여기에 편제가 떠있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뭔가 계산하기 힘드시면은 그냥 편제가 편관을 생해주니까 편관으로 보셔도 된다. 강한 관 속에 있다. 그리고 요 안에 무, 병, 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토면은, 아이고, 아, 그렇죠. 무토면은 편관이네요. 어차피. 제가 잘못 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병하면은 편제. 그럼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강한 관에서 내가 내가 언변을 행사하는데 그 안에 편관이나 편제가 모여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경금일간. 아, 또 경금이네요. 정사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관, 편관입니다. 관이 강해요. 일단 대외적으로 관이 강한 겁니다. 관이 강하다는 건 뭐 조직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무, 경, 병이 있어요. 그럼 무토는 뭡니까? 편인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할 수 있겠네요. 배우다, 가르치다. 혹은 나의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 자, 경금 있네요. 비견이네요. 비견이나 겁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관을 만들었을 때 또는 내가 관에 소속됐을 때 나의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조금 장난을 이제 쳐보면요. 신금일간이다. 근데 사화다. 그럼 사화가 정관이죠. 그럼 요 안에 경금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명이다. 그럼 정관이면은 남편이잖아요. 궁으로 봐도, 궁이라는 건 자리를 뜻하는데요. 배우자 궁으로 봐도 남편이고요. 십성적으로 봐도 남편이죠. 그럼 남편이 맞겠네요. 근데 여기 겁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또는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 겁재는 뭡니까? 재성을 막 강탈해 가는 거죠. 재산상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금전에
뭐 남편이 주식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다라거나 이럴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일주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나머지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 뭐 심사일주분들 저는 뭐 남편이랑 있는데 남편이 뭐 너무 잘해주고 돈도 안 잃었고 막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장간에 있는 기운을 읽으시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또 다른 데도 한번 해볼게요. 뭐 임진일주다. 근데 경자 월주다. 이제 연주 말고요. 여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겁재예요. 내 조직궁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 있네요. 식신이 있네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막 맞이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언변이나 기술 혹은 표현을 행사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직업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왜냐면 내가 직업을 안 갖고 있으니까 어떤 공적인 게 나의 가정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대신에 어떤 직군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다 보니까 조금 재밌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 개미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벌써 대외적인 공간에 편관이 있네요. 어떤 조직이 있어요. 강한 조직. 강한 조직이니까 내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제일 강한 조직이죠. 망하면 다 주저앉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개수 비견이 있네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정을 기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정화는 편재. 그리고 을목은 식신.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네요. 내가 편재는 편관으로 이어지는 걸로 그냥 보셔도 된다 그랬죠. 또는 운영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식신은 뭡니까? 언변이나 기술 혹은 표현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그냥 지장간에 있는 것만 똑 떼어서 보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정화가 비견인데 뭐 오화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비견 그 자체로. 그런데 술 중에 정화로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화일간 입장에서 술토는 뭡니까? 상관이에요. 상관 속에 정화, 비견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이 껍데기도 이 옷도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너무 재밌을 거라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정묘일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뭐 경, 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벌써 월진데 조직궁이잖아요. 조직궁이라는 거는 직장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럼 직장 안에 여기 병화도 있고 기토도 있고 정화도 있죠. 그럼 겁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비견, 그 안에서 동료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고 기토면 식신, 내가 또 언변이나 기술 혹은 표현을 행사한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술토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나의 어떤 대표적인 공간도 상관이 돼요. 상관. 그럼 이것만 우리가 딱 보더라도 이 상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상관 안에 정화가 있죠. 비견이 있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금이 있어요. 신금은 이제 편재가 해당되겠죠. 그럼 편재는 편관으로 이어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얘는 비견이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 네. 근데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편재하고 정재는 왜 관으로 이어서 하면서 왜 식신은 재성으로 이어서 얘기하고 비견은 왜 식상으로 이어서 얘기 안 하냐.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편재하고 정재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계산하시기 어려우시면은 편관으로 이어서 그냥 얘만 편관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재하고 편재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인성까지만 해보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신들린 듯이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을의일주인데 여기다 뭘 넣어볼까요? 여기다 뭐 미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편재가 되겠네요. 편재고요. 재성이 너무 어려우시다. 그럼 재성 그냥 패스하시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정을기가 있죠.
그럼 정화는 뭡니까? 식신이에요. 언변이나 기술 혹은 표현. 그리고 을목은 뭐예요? 비견이에요. 사람들 대상으로. 자, 임목은 겁재예요. 오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 뭐가 있나 보면 무토가 있어요. 무토는 정제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는 조금 그 안정적인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병화가 있죠? 병화는 상관이에요. 또 언변이나 기술, 표현을 활용하는 사람이겠네? 그리고 나서 간목이 있죠? 간목이면 겁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 더 해볼까요? 정인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적인 공간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좀 없으세요. 그리고 사적인 공간이 있더라도 공적으로 강하게 쓰는 명식들이 있다 그랬어요. 까먹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거까지만, 네, 그거까지만. 지금 6시 반에 제가 상담해야 되는데 6시 반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뭔가 하면은 연월에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구석에 있거나 또는 지장간에 있는데 공적으로 강하게 쓰는 경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음기운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시지만 양기운이에요. 음기운 뭔지 아시죠? 신유술, 해자축. 양기운 뭔지 아시죠? 임묘진, 사오미. 여기만 양기운이다. 그럼 직업적으로도 시주에 있지만 대단히 강하게 쓰세요. 또는 여기도 음기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양기운이 지장간에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화가. 그러면은 이 병화에 해당하는 십성 혹은 화기운은 화려한 거니까요. 그런 직군으로 가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이 경우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연월에 이렇게 지지만 보지 마시고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을 연동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정확한 사주 공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뭐 새해가 밝았는데 저는 그냥 똑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